자, 10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컨텐츠고, 영상 제목. 돈 많은 사람은 무시를 당할 일도 없고, 자존감도 높고 하니까 별 신경 안 쓰는데, 없는 사람은 무시도 당하고, 자존감도 낮고 하니까 있어 보이고 싶어 합니다. 라는 영상에 달린 댓글입니다. 좀 한국 사람들이 사람의 껍데기를 보고 그 사람이 어떤 모든 면을 다 판단하잖아요. 근데 그게 진짜 내가 봤을 때는 좀 멍청한 행동인데, 왜냐하면, 있는 척 하는 사람 중에 정말 있는 사람도 있지만 없는 사람도 꽤 많거든요. 없는 사람도 있는 척 할 수 있거든요. 옷이나 뭔가 물건 같은 거를 있는 척 할 수 있는데, 물론 첫인상이 중요하긴 합니다만, 겉으로 보이는 게 전부가 될 수는 없죠. 네. 그리고 겉으로 보이는 것에서 내가 너무나 많은 에너지를 쓰면 안 되죠. 물론 우리가 사람과의 어떤 그런 만남을 가질 때는 그 사람의 외모나 뭐 하고 다니는 것도 중요하긴 한데, 저는 기본적으로 그 사람의 됨됨이, 마음가짐 이런 것들이 좀 우선시 되면 다른 물건 같은 거는 좀 뭐 좋은 게 아니더라도 상관없어요. 저는. 왜냐하면 하고 다니는 거는 뭔가 멀쩡하게 하고 다니는데 골이 비어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 골이 비어 있으면 그딴 뭐 겉으로 뭐 돈 많은 척 해봐야 뭐가 중요합니까? 난 지금 그렇게 생각해. 뭔가 겉으로는 뭔가 멀쩡하고 삐까뻔쩍하게 이렇게 패션 같은 거 뭐 이렇게 좀 깔끔하게 보여주고 뭔가 이렇게 있어 보이는 척 하지만 생각하는 게 뭔가 굉장히 제한적이고 편협하고, 그리고 시야가 좁으신 분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겉으로 저렇게 뭔가 있어 보여봤자 무슨 소용이 있냐는 거지. 있는 게 전부가 돼버리는 건데, 있는 거 말고는 뭐 머릿속에 들어있는 건 아무것도 없잖아요. 이게 대화를 해보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요즘에 뭔가 이렇게 뭔가 속이 비어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겉으로 멀쩡한데 겉으로 뭔가 에너지를 다 써서 그런가? 지금 보면 그래. 인터넷 댓글 같은 경우에도 아까도 얘기했지만 뭔가 보면 댓글을 적는데 내용이 없어요. 내용이 없는 것도 많고 오타자도 많고, 그리고 내가 영상에서 얘기하는 내용하고 전혀 상관도 없는 얘기를 합니다. 뭔가 요즘에 보면 인간의 어떤 기본적인 이해력, 문장 이해력, 문해력이라고 하죠. 문해력, 그리고 맞춤법, 그리고 장문을 적는 능력, 그리고 문장을 파악하는 능력이 굉장히 떨어진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그리고 뭔가 남들한테 있어 보이는 척 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현실은 궁핍하면서. 여러분, 남들한테 있어 보이는 게 중요하지만 그게 전부가 돼서는 안 돼요. 물론 남들한테 잘 보이려면 내가 좀 잘 가꾸고 기본적인 청결 유지하겠지만 그 이상 유지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당장 생활비가 부족한데 그 비싼 물건 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내가 지금 카드빚이 많이 쌓였는데 그 좋은 가방 매봐야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리고 내가 좋은 물건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무조건 무시를 안 나간다 생각하면 안 돼요. 날 이유 없이 무시한다고 하면 그 사람을 굳이 내가 상대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감히 얘기하지만 전 사람의 어떤 겉으로 보이는 모습만 가지고 그 사람을 함부로 무시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우리는 그 사람의 겉으로 보이는 게 다지 그 사람의 어떤 진짜 모습은 모르잖아요. 그 사람의 자산 상태나 그 사람이 살아온 인생이나 그 사람의 능력치나 어떤 여러 가지 부분을 모르지 않습니까? 단지 우리가 보는 건 처음 만났을 때 그 사람의 어떤 외모적인 모습, 그게 다예요. 근데 외모 하나에 나머지 모든 것들을 다 담아낼 수 없습니다.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저도 제 외모로 제 인생의 모든 것들을 다 보여줄 수 없어요. 한계가 있죠. 그래서 의외로 겉으로 봤을 때는 멀쩡한데 속이 비어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것들을 좀 구분하고 멀리 해야 됩니다. 그리고 겉으로 보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속에 있는 어떤 그런 좀 알맹이를 좀 키울 필요가 있어요. 뭐 재산이나 아니면 개념이나 아니면 멘탈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좀 성장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보면 사람들이 뭔가 겉으로 보이는 건 집착한 나머지 멘탈은 약하고 근성은 부족하고 생각은 짧고 말수는 적어지고, 그리고 통장 잔고는 바닥나고, 뭔가
겉만 멀쩡하고 속은 완전히 비어버리는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 주변에 사방에 널려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것들을 철저히 구분해야 되고, 우리는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우리는 겉으로 뭔가 좀 남들한테 있어 보이지 않아도 개념이 있고 현실 인지를 빠르게 하며 남들한테 쉽게 이용당하지 않으며, 그리고 재정 상태가 부족함이 없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겉으로 남들한테 보여주는 거는 그냥 그 순간 뿐입니다. 그래서 너무 남들한테 꿀리지 않으려고 무진장 노력을 할 필요가 없어요. 어차피 남들이 보는 거는 내 껍데기일 뿐이니까요. 댓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순간 한탕주의가 질병처럼 퍼져서는 정신을 못 차린 사람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씩 혹은 돌다리도 들겨보고 건너라는 어른들 말씀이 괜히 있는 게 아닌데 말이죠. 자동차를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우선 오래된 느낌이 있어도 4,500만원 정도의 중고차를 하나 사서 몰고 다니면서 기름값 맛도 보고 자동차 세금, 보험료, 차량 수리비 등 이런 종합적인 유지 관리비의 맛을 충분히 보고 내 수준에 감당이 가능한지 어떤지 파악해야 되는데, 요즘에 이런 기본적인 비교, 공부 이런 거 없이 그냥 막 찔러서 뭔 생각으로 사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리 혼자 산다고 하더라도 최소한의 자기 미래는 준비해야지, 그래놓고 나중에 흑수저니 뭐니 하면서 사회 불평등만 얘기하게 될 것 같습니다. 라고 적어줬습니다. 좋은 얘기네요. 그렇죠. 지금 한탕주의라고 하죠. 이걸로 보죠. 영어로 플렉스라고 하죠. 이 플렉스 문화가 지명처럼 많이 퍼졌습니다. 좀 많이 퍼졌죠. 젊은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일해가지고 돈을 모아야 되는데 막상 모은 돈이 얼마 없는 분들 많습니다. 왜냐? 이런 한탕주의. 어차피 돈 물어봐야 할 수 있는 거 없다. 뭐 그런 거 있잖아. 어차피 돈 모아봐야 뭐 내 집 마련 못하는데. 아니, 내 집 마련 못한다고 해서 돈이 필요 없는 게 아니잖아. 돈 필요하잖아, 여러분. 그리고 젊을 때 돈을 안 모으면 언제 모을 겁니까? 나이 먹어서 모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 나이 먹어서 우리나라에서 팔아주는 데가 몇 군데 있다고. 왜 그런 말 있잖아요. 티끌은 모아봐야 티끌이다. 근데 웃긴 게 뭔지 아세요? 티끌은 모아봐야 티끌을 얘기한 사람 중에 티끌도 모아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 태반입니다. 내 주변에 티끌조차도 한 번도 모아본 적이 없어. 근데 무슨 티끌을 운운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티끌밖에 없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티끌보다 못한 인생이 되는 거죠. 티끌도 모아본 적이 없으니까. 그리고 문제가 뭐냐면 이런 한탕주의가 인생을 궁핍하게 만들고 미래에 답이 없게 만들죠. 왜냐? 이런 한탕주의 하는 사람들 중에 자기 집이 잘 산다거나 아니면 본인 능력이 좋다거나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문제는 그런 거야. 이런 한탕주의가 능력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하면 모르겠죠. 집이 잘 사는 사람. 근데 이 한탕주의를 따라하는 절대다수는 부모님이 뭐 그렇게 잘 사는 것도 아니고 내가 돈을 잘 버는 것도 아니고 고만고만한 돈을 버는데 이렇게 돈을 쓴다는 거야. 내가 돈을 막 그렇게 많이 버는 게 아니에요. 한 200만 원 번단 말이야. 200에서 250 사이. 이 정도 돈을 버는데 차 사버리고 명품 물건 사버리고 여행 가는 돈 다 써버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일을 하고 있지만 모은 돈이 없게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어요. 젊은 사람들한테. 모은 돈도 없을 뿐더러 마이너스 통장을 뚫어가지고 이 카드론의 세계에 빠지신 분도 있습니다. 아니, 우리는 알아야 될 게 뭐냐? 우리는 긴 인생을 사는 사람이야. 젊은 시절만 있는 게 아니에요. 20대, 30대만 있는 게 아닙니다. 40대도 있고, 50대도 있고, 60대도 있어요. 생각보다 인생이 길고, 젊은 인생은 얼마 안 됩니다. 아무리 길어봐야 20년, 20년. 근데 나이 든 인생은 한 50년 돼요. 20년 동안 번 돈을 가지고 우리가 40년, 50년을 바라봐야 돼. 근데 20대 상당 부분을 돈 쓰는데 써버리면 나중에 나이 들어서 어떡할 거예요? 나이 먹어서 어떡할 거야? 거기다가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어. 앞으로 1인 가족 늘어나요. 1인 가족 늘어나면 누가 우리를 도와줄 사람이 없어요. 누가 같이 사는 게 아니잖아요. 혼자 사는데 혼자서 모든 것을 해결해야 되잖아요. 근데 노후도 해결해야 돼요. 당장 사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럼 어떡할 겁니까? 나중에 내가 혼자서 살아가는데 뭔가 경제적으로 문제가 생기면? 내가 혼자 살기 때문에 더 노후에 대해 생각을 해야 되고 누구한테 의지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지금부터 차근차근 대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혼자 살기 때문에 이런 대비 안 해도 돼요? 너무 시야가 좁은 거 아니야? 자기네들도 지금 젊은 사람들도 20대가 되었으면 30대가 있고 40대가 있고 50대가 되는 거 아니에요? 인간은 누구나 늙습니다. 나이 먹습니다. 늙는다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젊은 시절에 영원하지 않다는 거고, 그리고 우리가 언젠가는 이 현업에서 은퇴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지금 직장을 다니고 있지만 언젠가 나이가 차버리고 힘이 없어지면 내가 직장에서 버티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것도 있잖아요. 연예인들 보면 젊을 때 잘 나가다가 관리 못하거나 아니면 좀 리즈 시절 가버리면 이제 배역을 못 따내잖아요. 우리 인생도 그래. 우리 인생도 잘 나갈 때가 있지만 내려올 때가 있는 거야. 그래서 젊은 그 시절에 어떤 단맛에 빠지면 안 돼요. 적당히 맛봐야지. 난 우려가 되는 게 그런 겁니다. 앞으로 뭐 결혼 못한 사람도 많잖아. 뭐 결혼 못하는 거 좋아. 대신에 나 혼자서 누구의 도움 없이 이 긴 인생을 살아야 되는데 앞으로 어떻게 준비해야 되냐, 여기에 대한 공부는 안 돼 있어요. 그냥 오늘만 즐기자. 어차피 결혼 못하는데. 그럼 나이 먹어서 어떻게 되겠지? 어떻게 안 됩니다. 그거 아셔야 돼요. 지금 젊은 친구들. 지금 우리나라의 노후는 답이 없어요. 지금 어르신분들도 답이 없어.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이 굉장히 높아요. 지금 젊은 친구들이 노년까지 가버리면 노인 인구는 2배 이상 늘어납니다. 젊은 사람은 턱없이 적어요. 젊은 사람 적기 때문에 그 젊은 사람들한테 절대다수의 노인분들의 어떤 생계를 책임지라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그럼 세금 부담이 청정부지로 올라가는데 어떡합니까? 그리고 나이 먹어서 마땅히 할 일도 없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지금도 어르신들 할 일 없어가지고 파지 죽고 있잖아요. 그런 거 보면 뭔가 느끼는 거 없습니까? 우리도 언젠가는 저 나이대에 진입할 텐데 그냥 막연하니까, 아직 젊으니까 그냥 뭐 남들처럼 보입니까? 우리도 저 단계까지 와요. 70대 80대까지 온다니까. 그럼 준비를 해야 돼. 지금 노년까지 왔어도 이제 공원 같은 데 놀러 다니고 밖에 나가서 뭐 장기 두고 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좀 노후 대비 하신 분들이죠. 그분들은 뭐 놀아도 연금 나오고 모아놓은 돈이 있으니까 사는데 지장이 없는 분들이죠. 근데 얘가 돈이 없거나 뭐 연금 같은 대비가 안 되고, 사실 우리나라에서 지금 연금을 대비하기 어렵죠. 사실 우리 세대는 공무원 연금도 기대하기 힘들고 국민연금도 기대하기 힘들고. 그러면 나중에 우리가 보아하는 돈이 정말 얼마나 있냐가 정말 중요해질 텐데 그때 가서 무슨 수로 버티려고 하십니까? 자신 있습니까? 자신 없어 보이는데. 자신 없으니까 나라에 도와달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 도와줄 게 있고 안 도와줄 게 있잖아. 이거는 본인 스스로 해야 되는 거예요. 자신의 노후 대비는. 나라에서도 이거를 어떻게 도와주지 못할 겁니다. 왜냐하면 노인들이 너무나 많아지기 때문에. 또 우리나라는 재정적으로 그렇게 탄탄한 나라가 아니에요. 나라에 돈이 없어. 그래서 우리 각자 정신 차려서 젊을 때 돈을 좀 최대한 많이 벌고 모아서 나중을 기약을 해야 돼요. 설령 결혼 안 한다고 하더라도. 결혼 안 하기 때문에 돈을 모아야 할 이유가 없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결혼 안 하기 때문에 돈을 모아야 될 이유가 확실한 겁니다. 왜냐? 누군가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평생 배우자가 없기 때문에. 믿을 건 나밖에 없기 때문에. 믿을 건 나하고 내가 일하면서 번 돈 이거밖에 없어. 어떡할 거야? 그래서 한탕주의 갔다가 정말 한탕이 끝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인생을 한번 길게 한번 설정해 보세요. 인생을 한 100세라고 했을 경우에 내가 지금 몇 살인지, 그리고 앞으로 살아날 날이 얼마나 남았으며 우리가 언제까지 일할 수 있고 대략적으로 얼마나 돈을 벌 수 있는지를 한번 그림을 한번 짜봐. 생각보다 그렇게 길지 않고 그 길지 않은 기간 동안 번 돈으로 나머지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생각보다 그렇게 답이 시원하게 나오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꾸 이상한 데 빠져 있지 말고, 앞으로 대한민국은 치열한 서바이벌이 될 거예요. 뭔가 능력적으로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삶의 질적인 부분은 극단적으로 많이 벌어져요. 지금 한탕주의에 빨려있는 분들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분들이죠. 그분들은 한 40대가 되면 허덕일 겁니다. 40대부터 허덕이면 50대, 60대는 더 답이 없어요. 그때 되면 부모님도 돌아가시거나 연로하시잖아. 형제라도 도와지 못해. 그때 가서는 어떡할 거냐는 거죠. 그래서 누구한테 의지하고 도움을 받기보다 내 스스로 앞가림부터 먼저 잘해야겠다. 그리고 앞가림하고 나서는 내가 뭐 결혼을 하든 안 하든 간에 돈이 필요한데 얼마나 모을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돈을 쓸 것인가? 나한테 필요한 것은 무엇이며 필요 없는 것은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좀 냉정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고요. 지금 일단 젊은이들이 하는 뭐 외제차나 뭐 명품백이나 여행 같은 건 사실 필요가 없어요. 솔직히 말해서. 여행 안 가도 되고, 그 명품백 안 맨다고 세상 어떻게 되는 것도 아니고, 외제차 안 가진다고 해서 인생이 뭔가 우울해지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그런 것들 따라가니까 노후에 답이 없으니까 더 우울해지는 거죠. 그래서 인생을 길게 보시고 각자 인생에서 해야 되는 역할이 무엇인지를 좀 파악을 하고, 파악을 제대로 못하니까 한탕주의 빠지는 것 같은데, 한탕주의 빠졌다가 10년 뒤에 반드시 후회할 겁니다. 내가 왜 젊은 시절에 그렇게 흐리멍텅하게 보냈고, 왜 돈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했으며, 왜 능력이 차지도 않은 신용카드 뽑아가지고 막 긁었을까? 이런 후회를 하시기 전에 지금부터라도 본인 인생을 바로잡으시고 한탕주의 빠지지 말고, 남들이 외차를 몰든 샤넬백을 매든 어디를 갔다 오든 그거는 그 사람들 인생 사정이니까 왈가불가하지 말고 본인 인생에서 앞으로 10년 뒤, 20년 뒤를 바라보면서 내가 해야 할 것만 하고 플렉스 문화에 빠지지 말고 능력에 맞게 사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10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